나오나? 나오죠? 나올 거야 이제. 들리지? 나오죠? 안 나와? 영상도 안 나온다고? 들리지? 됐다. 여기 딜레이가 심하지 근데? 이상하네. 왜 이렇게 딜레이가 심하지? 왜 이렇게 딜레이가 심하지? 이거 왜 크게 할 수가 없지? 어? 이게 왜 이러지? 됐다. 자, 여러분 잘 들리죠? 네, 잘 들리죠? 잘 들린다. 다행이다. 드디어 들린다! 야하하하! 야하! 야! 내 목소리가 들려! 아니, 뭐. 그래, 싱카 뭐가 중요해?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이렇게, 진짜 이거 딜레이도, 응?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다행입니다. 잘 들린다니, 다행이야. 다행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공연도 마치고 와서 피곤해가지고, 카메라를 직접 마주보고 싶지가 않아서, 이렇게 옆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이거는 샴페인 아니고요. 그럼다. 산펠레그리노. 네, 음료수예요. 저번에 술 마시면서 했더니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 아무튼 오늘 제가 렁스에서 받은 편지들을 여러분들 공개라고 해주신 거에 한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읽어보면서 편지를 읽어볼 거예요. 네, 공연 얘기도 있고 여러분들 사는 얘기도 있을 텐데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같이 떠들어요. 네. 벌써부터 많이 떠들고 계세요. 제가 아직 대화를 시작 안 했는데, 네. 이런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떠드세요. 네. 많이 떠드세요. 많이 떠드세요. 계속 떠드세요. 네. ASMR. 턱살 있습니다. 네. 저 턱살 많아요. 턱살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실시간 라이브 있다고? 선생님이신가 봐요. 콘서트 가고 싶어. 언제 해요? 우리 언제 하나요? 눈이 피곤해 보여요. 저는 눈이 원래 피곤하게 생겼습니다. 네. 수정 씨는 하나도 안 피곤하게 생겼죠? 좋겠네요. 알바하면서 듣고 있다고 한지연 씨.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편지를 읽겠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모았던, 오늘 받은 건 아니고요. 그동안 모았던 편지 중에서 뭐 특별히 고른 건 아니고요. 공개만 후다닥 꺼낸 거예요. 그래서 공개하는 게 무슨 얘기들이 있는지 살짝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 너무 뭔가 부끄럽고 오글거리는 얘기가 있으면은 제가 알아서 컷할게요. 에이! 죄송합니다. 사진인가?
혜성이 사진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혜성이와 함께 방송을 하겠습니다. 혜성 안녕. You are my sunshine. 안녕하세요 오빠. 작년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소원 포스트잇을 적지 못한 아쉬움을 오늘에서야 풀게 됐네요. 연극 데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요. 도전이란 참 설레고도 두려운 것 같아요. 어느새 편하고 익숙한 것만 찾아 만족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다양하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퇴근 후에 학원도 다니고 있답니다. 응원해주세요. 저도 오빠 응원할게요. 여정.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오빠 연극 보기 오늘 완료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여정씨. 아, 여정. 이름도 여정이네. journey. 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도전이 가득한 우리 journey 되기를. 네. 여정씨. 화이팅! 자, 다음. 롱스라고 써있는 편지가 있네. 이렇게 프린트했나봐. 안녕하세요 오빠 유라예요. 어느덧 6월에 롱스가 시작되었나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중반을 넘어가요. 신기반기. 오빠랑 있으면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기분이에요. 아니요 나이가 든 건가 제가. 그냥 오빠랑 있는 시간이 즐거워서겠죠. 오빠 그 바닥에 나뭇잎들 그거 무슨 의미 하는 거예요? 참 조촐한 연출인데 빛도 파랑 빨강 흰만 있는 것 같고 배우 말고는 딱히 연출이 없는 것 같은데 바닥에 굳이 해놓은 거 보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어떤 모양이 아닌 흩어진 모양이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아시겠죠? 알려주세요. 해. 오빠 오늘 DMC에서 헤어왔는데 생각보다 멀었어요. 오빠는 가평사 오빠는 가평에서 방송국도 가고 해외도 오시는데 대단해 보여요. 그만큼 가평 매력적인 거겠죠. 불편함을 잊을 만큼. 오빠 거기서 힐링 많이 하고 오랫동안 저희랑 서울에서 봐요. 끝까지 찐팬 할게요. 오빠의 모든 도전을 응원합니다. VV. 언제나 오빠를 응원하는 유라가. 네, 유라씨 말투가 왠지 이럴 것 같아가지고 네, 이상한 말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라씨. 김수민씨. 아, 수민여라님 왜 이렇게 많죠? 제 주변에 수민이가 정말 많아요. 야, 이 사람은 풀을 풀을 그냥 딱 풀로 붙였네. 수민씨. 이거 공개 가능인가? 비공개입니다. 네. 큰일 날 뻔했네. 콧소리를 너무 했더니 코가 나오려고 그래서. 비공개는 소리 안 내고 읽을게요. 수민씨 참 글씨를 잘 쓰시네. 잘 받기를, 네, 6월 2일 날 보신 우리 수민씨. 잘 받기를 기원합니다. 자, 비공개 읽으면 안 되지. 나중에 읽을게요. 희준씨 잠깐 읽을까? 편지가 너무 예쁘다. 손편지 받는 거 이런 거 기분이 너무 좋아. 편지지가 다 예뻐. 그림들이잖아요. 대부분 어떤 이미지가 있고. 아까 그 렁스에서 그 나뭇잎이 어떤 연출이라고 물어보셨는데 무대 디자인 하는 분이 무대 감독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연출인지 잘 모르고 했어요. 사실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의도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처음에 그 여정씨 이름처럼 전이 그 인생의 여정을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순서대로. 그리고 어떤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다가 그 자격이 박탈되고 박탈감을 느끼며 어떤 옷이나 신발이 그 사람의 생활이나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연출 의도가 있는데 그리고 신발이 어떤 건 오른발이 앞에 있고 어떤 건 왼발이 앞에 있고 이런 거 무슨 차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연출님의 의도는
나란히 세우지 말라. 이렇게 좀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달라. 별다른 의미가 안 느껴지도록 지그재그로 해달라 그랬는데 그 지그재그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 외의 의미는 없습니다. 네, 공개라고 해주신 동원 오빠, 20년이 넘게 오빠들을 좋아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편지를 써보는 건 또 처음이에요. 예전에 전달되지 않을 거란 의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초등학생 땐 보내봤던 것 같긴 한데 사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질 않네요. 이 편지를 오빠가 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는 아무 내용이 없네요. 작년 오빠 소극장 콘서트를 갔을 때 제 포스트잇이 읽힌 적이 있어요. 요즘에 취미생활을 묻는 질문에 제가 내려놓는 방법을 터득 중이라고 적었는데 그때 오빠가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자기가 유난히 잘할 수 있는 거, 유난히 좋아하는 거, 갖고 있어도 지치지 않는 것들을 찾으라고 긴 시간을 신이 준 게 아닐까 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었거든요.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누가 코로나 소리를 내었어? 누구인가? 자, 유난히 잘할 수 있는 거. 네, 기억납니다. 그때 그 말이 당시 저에겐 위안이 되었고, 물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날 괴롭게 하는 것이 있긴 해도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조급하게 찾으려 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찾아보려고 해요. 인생은 길고 저는 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간 내 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초딩 꼬꼬마였던 때부터 30대 중반에 들어서 지금까지, 와. 오빠가 그리고 신화가 제 인생에 미친 영향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경험하게 한 것들도 많고요. 이런 말들을 오빠들은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오빠들이 이뤄내고 만들어낸 지난 22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앞으로 나아갈 시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 그런 사람들의 좋은 기운이 모여 오빠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전달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요즘 따라 챕터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신화의 첫 페이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오빠들이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신화로 살았듯 팬들 중에는 절반이 넘는 시간을 신화와 함께한 사람들이 많겠죠. 저도 제 인생의 페이지마다 신화가 있어서 신화와 함께해서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서 더 행복하고요. 초중고 동창생들, 같은 과 동기들과 선후배까지 저를 보면 신화를 떠올리고 신화를 보면 제 생각이 난다고 연락해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심지어 회사 사람들도 크크크. 부디 오빠들이 행복하게 팬들뿐 아니라 오빠들도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탄산 먹으면 안 되겠다. 계속 침 나오네. 팬들뿐 아니라 오빠들도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연습도 공연도 여러모로 힘들고 신경 쓸 게 많으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공연까지 무사히 끝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소리꾼도 조심조심 하시고 잘 보고 잘 응원하겠습니다. 신화 김동완, 가수 김동완, 배우 김동완, 좋은 사람이 되기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인간 김동완도 모든 김동완의 날들을 응원하는 정신. 와, 이분은 또 이름이 정신이네. 정신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화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아, 그래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도 했죠. 네.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네, 관객에게 힘을 받습니다. 네, 분명히 관객에게 힘을 받습니다. 공연의 3요소잖아요. 네. 아, 생각이 안 난다. 공연의 3요소에 관객 안 들어가나? 5대 요소에 관객 들어가죠. 3요소는 무대, 희곡, 배우고 5대 요소에 무대, 희곡, 배우, 관객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아,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그 무대를 계속 서는 이유가 무대에서 직접 그 관객들과 호흡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이거 사실 또 의도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무슨 자식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의 공연을 보듯이 자식의 공연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공연이 마음에 들어서 잘 보시면 여러분이 뭐 리액션을 하든 안 하든 그냥 그 공기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으려고 무대에 자꾸 서는 겁니다. 배우들이, 가수들이 또 그래서 그 무대를 잊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얻는 에너지만큼 저희들 또 에너지를 얻습니다. 에너지의 종류가 다른 건가? 아니면 이제 이 공기가 순환되면서 우리가 다들 비슷한 에너지를 얻는 건가? 정확히 모르지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 무한.
카카. 무한? 저는 중국 사람이지. 어떻게 하지? 저는 아니다. 저는 오빠를 좋아한 지 거의 10몇 년이 넘어서 그동안 오빠의 활동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오빠의 활동 때마다 한국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 무한에 있는 저랑 친구가 못 가게 되었어요. 우한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한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오빠 이번 공연 무사히 진행하기 기원하고요. 코로나 끝난 이후에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에 만나요. 그때 나오면 오빠 저 안아줄 수 있을까요? 소리꾼도 대박 기원합니다. 카카님이 네. 안아줄 수 있을지는 약속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지킬 수 없으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중국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네, 일본에 계신 분들 또 해외에 계신 분들 다들 건강히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그냥 이 고난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네, 어디에 계시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네. 주변 사람들 잘 챙기면서 저는 사실 그 중국에 있는 팬분들이 되게 미안해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네. 근데 이게 누구 하나 일부러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안해하기보다는 네. 좀 더 각성해서 이 사태가 더 번져가지 않도록 다들 신경 쓰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네. 잘 관리하시고 꼭 나중에 뵙길 바라겠습니다. 시에 카카. 석경. 동환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12살 때부터 신화 팬이 되어서 어느덧 28살이 된 신화 창조입니다. 렁스는 지난주 일요일에 보고 오늘 두 번째 관람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 연극이라 여러 번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네. 우리 석경 씨가 너무 사랑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읽는 게 부끄러워서 대충 했습니다. 네, 석경 씨. 이거 5월달에 받은 거네. 12살부터 신화팬이 되었다고? 야, 12살부터 신화팬이었는데 벌써 28살이 됐구나. 야, 진짜 우리도 오래 했고, 네, 여러분들도 저희를 오래 좋아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선. 내 스티커다. 편지 붙인 거구나. 동원 오빠, 비 오고 나니 쌀쌀해진 저녁이에요. 너무 길어. 오빠 덕분에 제가 연극도 보고 이런 신기한 경험도 해보네요. 제 경험의 한계를 계속 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인간관계, 문화생활, 요리, 취미. 네. 수요일에도 무대에서 반짝이는 모습으로 만나요. 묘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공연 너무 잘 보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두려움과 네, 후세대들에 대한 미안함이 엄습해오는 요즘입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내일은 고속버스 타고 올라갈 거라 따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하루 전에 미리 편지 써요. 평일 낮공이라 연차 쓰고 올라가는데 벌써부터 설레요. 먼저 일요일에 피곤한데도 라방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 편지 읽어주시는데 한 마리의 익룡이 아니 고라니가 될 뻔했어요. 지방 순이라 프리보 공연 이후에 두 번째로 보러 가는데 몰아치는 대사들과 감정의 표출 완전 깜놀했답니다. 동원 오빠 댕댕미와 지니 배우님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잘 봤습니다. 연극만큼 6월 소리꾼 개봉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몰랑 양반님의 댕댕미 볼 수 있겠죠. 내일 봬요 동원 오빠. 네, 7월 1일입니다. 그전에는 5월일 때도 했었나봐요. 네, 7월 1일입니다. 사실 그 극장도 꼭 와주세요 라고 막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가 좀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계속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와주시고요. 조금이라도 컨디션 안 좋으시면은 오지 말아주세요. 네, 가족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공개인가? 공개.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신화창조 지은입니다. 오늘은 너무 오랜만에 와인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서 이마트를 다녀왔어요. 와인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와인 수입회사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항상 부탁해서 샀는데 이마트에서 와인 장터가 열려서 스스로 한번 사보겠다고 왔는데 결국 1865만 사왔다는 슬픈, 너무 슬프다. 편의점에서 파는 1865만 샀다고? 이분은 계속 술 얘기예요. 화이트 와인 2병이 남아가지고 전 제대로 된 기억에 빵 남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길게 연애해본 게 1년. 근데 이것도 외국인과 1년이라 항상 이 친구가 제가 빡치고 화나는 마음이 상하는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과를 해서 싸움의 연속이다가 제가 여행을 장기간 떠나버려서 헤어졌죠. 네. 야, 그 포인트를 외국 사람이랑 이해하고 이해 받기가 쉽지 않죠. 전 연인 사이에 개그 코드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해요. 맞습니다. 이번에 또 한국 와서 한국 친구랑 연애했는데 귀찮고 지겹고 아유 그래요. 결혼식도 싫다. 난리네요 그냥. 네, 신화창조 지은씨 이번 술과 연애 얘기를 잔뜩 채우셨습니다. 혼자가 편하죠. 혼자가 편해요. 네, 혼자가 편해요. 네, 혼자가 편한데 우리 끊임없이 남자와 여자와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네, 실제 만나는 거 온라인에서 말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게 사랑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일이 연결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사람들끼리 만나야 또 뭐 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내가 내 주위에 벽을 치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죠.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온라인으로 음식을 시켜 먹고 가뜩이나 이제 온라인으로 슬슬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온라인으로도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터득해버리고 많은 방법들이 찾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대면 접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세상이 올 것 같은데 레디 플레이 원 같은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게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와인 얘기 나왔는데 와인은 와인 어플이 있어요. 와인 가격과 와인 별표 품평하는 거 그리고 뭐 와인 테이스팅 이런 것들이 나온 외국 어플들이 몇 개 있는데 무료 어플도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와인 앞에를 찍으면은 이게 띠링하면서 가격이랑 정보가 나오니까 그 어플 하나 사서 너무 눈탱이 맞지 않을 수 있게 이런 와인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어플에 현지 가격이 뭐 3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차이면 괜찮은데 10,000원짜리를 막 5만 원에 산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정보가 없는 거는 이게 그 벌크로 잔뜩 들여와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싸구려 와인일 가능성이 크니까 너무 싸구려 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와인 공정을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 마치 소주 만들듯이 소주는 그 순수 증류주가 아니거든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그냥 알코올에다 물 탔다 이런 식으로 이건 좀 소주 비하긴 하지만요. 대량 생산과 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와인도 있습니다. 네. 그게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요. 어차피 모든 술은 몸에 나쁜데 그렇게 만들어진 술은 좀 더 이렇게 그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와인을 마셨을 때 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적다고 하니까요. 웬만하면 마시지 말거나 마시려면은 그래도 10,000원짜리 5병보다는 5만원짜리 1병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에서 좀 괜찮은 와인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비싼 와인은 좀 너무 색깔이 있거나 좀 브랜드 값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분이 그 이마트에서 와인 장터 얘기하셨는데, 와인 장터 잘 가면요, 용산이나 이런 강남처럼 큰데 그런 데 가면은, 와인 장터 잘 가면은 정말 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좋은 와인인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어가지고 되게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한번 가가지고 좋은 와인 한 번쯤 맛보는 거, 아, 이래서 이 좋은 와인을 먹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그리고 요즘에는 와인보다는 그 우리나라 순수 증류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순수 증류주가, 여러분 이 소주가 그 아랍에서 만들어진 거 아세요? 이 소주는 아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랍에서 만들어진 소주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타고 몽골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마시는 소주는 그 굉장히 대량 생산 그리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소주고, 원래 그 굉장히 여러 번의 증류를 거쳐서 이 알코올을 막 압축시켜서 만들어낸, 양반들만 먹던, 예전에는 심지어 서민들이 먹으면 그 막 불호령이 떨어졌던 그런 술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먹어보니까, 순수 증류주 뭐, 왜 입맛을 다지냐. 여러분, 저 술 끊을 겁니다. 올해 안에 술 끊을 거라서 이렇게 자꾸 이제 술들을 맛만 보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순수 증류주들 맛을 보고 있습니다. 네. 내가 먹던 게 뭐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우리나라 술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술 많이 마시지 마세요. 네. 좋은 데이 한 병 15달러? 야, 15달러. 발리 있죠, 여러분. 발리 가면은 참이슬이 10만 원이야, 한 병에. 거기가 이슬람이었나 힌두였나, 아무튼 아무튼 종교 국가잖아요, 인도네시아 발리. 거기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그 이슬람인지 힌두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방송이 막 나와요. 사람들 다 그 서핑 선생님도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 이제 연지곤지 찍고 막 꽃 꽂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기도하시고 막 이랬는데, 거기 술이 금지돼가지고 주류세가 엄청 강해요. 그리고 아마 술도 외국인들만 살 수 있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 그 마트 갔다 깜짝 놀란 게, 정말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녹색병 참이슬이었는지 처음처럼인지 모르겠는데 10만 원을 달라는 거야. 아니, 내가 만 원이면 이해하겠는데 10만 원을 달라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잘못 봤나? 아니야, 10만 원이야. 10만 원이야. 맞아, 10만 원이야. 너무너무 비싸다고 내가 생각했거든. 딱 보고. 야, 이거 먹을 바엔 차라리 저 이따 위스키 먹겠다. 막 그랬거든, 내가. 자, 편지 계속 읽어볼게요. 발리에서 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발리에서 술 파는 사람들이 있어. 발리에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발리에서 그 술 잔뜩 가져가서 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발리 소주 가격 한번 검색해봐. 궁금하다. 발리 소주. 여기 있다. 잠깐만. 왜 안 나? 발리 소주 가격. 발리 소주 가격 왜 안 나?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 아니잖아. 발리 소주 가격. 아이씨, 왜 안 나오지? 사진도 찍어놨었는데, 내가. 여기 있다. 어마어마하다. 발리 소주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아니, 얼마냐고! 얼마인지 얼마인지 안 써놓고 그냥 어마어마하다고. 여러분, 발리 소주 가격이 얼마인가요? 답답하네. 알고 싶은데. 발리. 누가 알아냈어? 못 알아냈지. 내가 조금만 더. 아니, 발리 소주. 그래, 여기 다 나오거든. 발리 여행하려면 소주를 챙겨 오시라. 이 얘기를 다 하거든. 그래서 얼마였다고. 제발. 여러분. 제발. 빨리. 나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싶단 말이야.
아, 진짜 답답하네. 발리 소주. 앞으로 발리 갈 수가 없을까? 마트에서 15만 루피야? 15만 루피아가 얼마야? 15만 루피아. 자, 그럼 검색. 15만. 어? 13,000원? 아, 13,000원을 내가 10만 원으로 받나? 아, 13만 원 아니래. 13,000원이래. 외국에서 13,000원은 비싼 거 아닌데? 아, 발리가 내가 물가가 싼데 이게 이렇게 비싸가지고 내가 비싸다고 생각을 했나 보다. 여기가 맥주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한 병에. 그 술집에 가도. 네, 여러분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못 전달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12,000원이라고 보면 안 돼. 거기가 내가 뷔페에 가서도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다 얹어서 먹었는데 그게 3,000원 내가 배부르게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그게 아무리 싸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10,000원 정도를 쳐야 되니까 3배를 쳐야 되니까 걔네 돈으로 봤을 땐 걔네 물가로 봤을 땐 한 36,000원 이 정도로 샀던 거라고. 네. 생각보다 싸서 실망이네요. 아, 진짜. 우리나라 소주가 이렇게. 다시 편지. 오, 대박. 다시 편지 읽어드릴게요. 아, 이분은 이름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안녕하세요, 오빠. 삐예요. 5번째 공연이네요. 무려 마티니에요. 저는 오늘 거래처지만 가야 했지만 그냥 오빠 보러 왔어요. 집안일이라고 뻥쳤어요. 신하와 신하창조는 가족이니까 집안일이 완전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도 낮에도 오는 직장인들에 대해서 오빠가 자기 할 일 안 하고 온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라서 TMI 썰 풉니다. 저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장인이에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네 몫이야. 끝까지 책임져. 프로젝트를 믿죠. 맞죠? 이젠 나이도 연차도 차서 제가 스케줄 관리가 됩니다. 작년에 12월엔 출장 일정 조정에 일하는 시간도 오후 7시, 밤 12시 제외하고 콘서트 갔어요. 아, 7시부터 12시는 일을 안 하고 콘서트 갔다고. 콘서트 끝나고 회사 들어간 적도 많았지만 오빠 봐서 야근해도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비타민 김동완. 사실 공부하느라 헤드액을 많이 못 봐서 시간과 돈이 되는 다른 공연을 많이 가려고 해요. 이미 회사든 거래처든 제가 팬인 거 알아서 오빠 평판에 제가 패 안 끼시려고 엄청 노력해요. 하트. 그래서 다들 제가 오빠 보러 간다 하면 다녀오라고들 하십니다. 아, 이거 제가 아는 그분인가? 예, 감사합니다. 아, 오빠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힘은 뭐예요? 라고. 저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힘. 네. 나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힘이 뭐지? 나 그거 모르겠네. 아, 나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힘. 뭐 밥도 있고 좋은 공기. 고독. 나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힘. 고독. 저를 고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피하는 행동. 네. 고독. 고독입니다. 고독. 가평도 있지. 회사가 너무 힘들어가면 기도 들어간다고. 아, 기도 듣는다고? 제 노래 기도.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기도. 네.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 할미새 소리? 아, 독고신화. 네. 독고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독고 안 할 겁니다.
요즘에는 교회 안 가죠. 네. 뭐 사실 원래도 안 갔어요. 계속 요새. 친구들이 다 이제 시집장가를 가서 아, 저는 아직도 청년부거든요. 이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시집장가를 못 가면 청년부예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50이 돼도 청년부예요. 아, 물론 이제 아예 성인 예배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막 청년 예배 가기도 그렇고 성인 예배 가면 너무 지루하고 이래서 계속 안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자기 전 기도는 반드시 드립니다. 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세요. 네.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고? 저는 그 안전과 내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어떤 그 화합과 행복과 번영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많은 것들을 기도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기도. 기도를 하는 게 정말 좋은 행위인 게 뭐냐면 돌아가신 저희 안만수 목사님이 들으시면 당장 문자가 올 얘기지만 어떤 신을 믿든 간에 기도를 드리는 건 이것도 약간 미신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의 이 본인이 품고 있는 영혼을 좀 달래는 의식을 갖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명상일 수도 있고요. 네. 뭐 마인드 컨트롤일 수도 있고 자가 참여일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는 거죠. 네, 기도하는 시간 정말 짧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좀 경건하게 내가 도닥여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좀 바뀔 수 있게 저도 한동안 기도를 안 하다가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기도를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배우자 기도는 제가 아직 요즘은 좀 바빠서 안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기도하면 진짜 갑자기 들어주실까봐. 너무 내가 당황스럽잖아. 난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배우자 기도도 해야지. 뭐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네. 아니, 뭐 불교이신 분들은 이제 뭐 불경 드리고 절에 가시고, 뭐 힌두교이신 분들 알라신에게 기도하시고 다 이렇게 알아서 각자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교의 힘. 그렇습니다. 아멘. 자. 이제 좀 오늘 보낸 것도 좀 읽어볼까? 이제 전에 보낸 게 많아가지고 조금만 더. 야, 이거 뭐 멋있는데, 응? 뱀파이어야?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걸로. 제 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펙트맨 발매 2개월 전에 태어난 신창입니다. 와.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잠깐만, 퍼펙트맨 02년, 2002년도, 2002년생이구나. 와. 미자예요. 거의 미자구나. 술 못 마시는 에? 고3이구나. 아이고. 신화방송 보고 입덕했어요. 사실 자랑도 아니고 동아님께서 잔소리 오질나게 하실 상황인 거 알지만 원하는 대학교 잘 가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학교 가지를 못하는데? 그렇구나. 아이고. 사이버강의만 하고 있구나. 아이고. 생명과학개론이란 과목을 배우는데 첫 강의가 코로나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사스의 염기 서열과 비슷하더군요. 코로나의 다른 이름이 사스 CoV2인 것과 관련이 있겠죠. 네, 면역에 신경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겠죠. 으쌰으쌰. 네. 실링 왁스? 네, 아주 우리 대학교 새내기답게 이 감상문을 연극에 대한 감상을 아주 잘 써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참 글씨 너무 잘 쓴다. 샛별님, 네, 감사합니다.
야, 글씨를 어떻게 이렇게 프린트한 것처럼 쓰지? 제일 부럽네, 이게. 와, 진짜 글씨 잘 쓴다. 네, 이 대학 새내기도 답답하죠. 솔직히 한 달 정도는 좋았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영화나 드라마 찍고 이럴 때, 취소되면 약간 신나거든. 얘 놀아야지, 막 이러면서 신나는데. 근데 지금은 진짜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지긋지긋하고, 이렇게 대학 생활을 못 하다니, 이렇게 학교 생활을 못 하다니, 이렇게 직장 생활을 못 하다니, 이렇게 친구들을 못 만나다니,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할 것 같습니다. 잘 견뎌내십시오. 술도 하루 이틀이지, 술만 마실 수는 없잖아. 네. 고객 상대하는데 죽을 것 같다고, 네, 소혜 씨. 그럴만하지. 요즘 사람들이 짜증이 잔뜩 차 있어요, 다들. 네. 프린트한 거 아니에요. 실링 왁스가 뭐야? 이게 실링 왁스구나, 이게 실링 왁스구나. 오. 이거를 집에서 한다고 맨날? 편지를 엄청 쓰나? 음. 가림막?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라 불안불안하다고. 그죠? 어디서 어떻게 또 다시 시작이 될지 몰라서. 아이다이 데스.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미리 조사하는데 조마조마해요? 왜 조마조마하지? 네, MBTI 해봤어요. 5살 아들 코로나 걱정이다. 네. 어린아이들은 비교적 감염에 취약하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뭐 안심하시면 안 되지만 네.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노년층이 굉장히 걱정이죠. 제 MBTI 뭔지 까먹었어요. 이지은 씨 결혼하기 싫어요. 네. 못해요. 결혼 뭐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결혼식 앞두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치과에서 일하는데 환자분들이 자꾸 마스크를 달래서 난감해요. 아이고, 치과도 마스크가 모자랄 텐데. 이런 진짜 이런 이런 센스 없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오늘 받은 편지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지? 벌써 10시 52분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할 때마다 제가 한숨이 나오네요. 요새 마스크 구하기 쉽던데? 안녕하세요. 매주 주말마다 렁스 보려고 열심히 출근 도장 찍는 한 회사의 부속품입니다. 매주 관람할 때마다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연극 마지막 부분쯤 헤어진 두 남녀가 다시 재회하는데 아이씨, 스포잖아. 아이씨. 자,
이거 공개 맞아? 안 써있구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송합니다. 네, 이건 스포라. 네. 아이, 진짜. 네. 공개 쌉 가능. 네, 공개 쌉 가능 읽어볼게요. 야, 이거 뭐야? 젠틀맨스 가이드 저거다. MD 상품. 와, 이거 예쁘다. 나도 이걸 안 받았었는데. 달고 다녀야 되겠다. 앞주머니 속에 독약 들어있다. 젠틀맨스 가이드. 뭐 이렇게 많이 줬어? 많이 사셨구나. 다이스 퀴즈. 나는 다이스 퀴즈.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편지. 멋있죠? 반짝반짝거리고, 호랑이도 있고. 그림도 뭔가, 굉장히, 마이클 잭슨 덴저러스 자켓 사진 같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 카드는 이제 언제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는 런던 V&A에서 사는 아끼는 카드인데, 그렇지. 역시 뭔가 달라 보였어. From London. 초등학생 때부터 30살이 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편지를 하면서 처음으로 손편지를 쓰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국민대에서 공부할 때 한 번이라도 마주칠 일이 있지 않을까. 캠퍼스와 평창동 스타벅스 주변을 괜히 서성거리고 첫 직장을 서대문구청 근처에서 하면서도 혹시 하는 마음으로 다녔는데 역시나 덕계못. 그것도 벌써 수년 전이에요. 그러던 오빠가 갑자기 작년쯤 젠틀맨스 가이드로 떡하니 나타났었는데 오빠야 노래와 라디오를 들으며 오빠들이 수능 때 타이밍 좋게 군대 다녀와 주신 덕에 공부도 열심히 하며 무럭무럭 자란 저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4년차 운영하고 있어요. 오. 갑자기 젠가의 MD 제작을 맡게 되었을 때 기분이랑 MD 제작을 해줬구나. 대박. 이것이 바로 성공한 덕후인가 설레는 마음도 잠시 잘해야겠다는 부담감과 괜히 MD에서 신화창조 티날까봐 제발저린 마음에 오히려 소극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유난히 굿즈가 주황주황해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은 아니고 그게 메인 컬러가 주황잉색이었을 뿐이며 죽음을 나타내는 심박수 모티브와 신화 허트가 때마침 발매되었던 것은 무관함을 밝힙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심지어 벌도 있어. 여튼 1인 기업이었던 회사에도 점점 식구들이 늘고 정신없이 바쁘다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때 오빠야의 인스타와 아무 말 난무하는 예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반기에 다시 공연 전시 쪽 일들이 많아지면서 열심히 서치하다가 오빠의 렁스 공연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급하게 티켓팅을 하느라 저 멀리 2층에서 관람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1인 듯 덕질인 듯 오빠얌을 꾸준히 가까이서 만나게 되어 덕후는 행복합니다. 오빠얌 주변에 이미 수많은 능력자 신화창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MD 기획이 필요하시면 저도 불러주세요. 아무튼 이 편지의 목적은 영업이 아니라 감사 인사이므로 오늘 공연도 오빠님 스스로 만족하실 만큼 잘 마치시길 바라면서 건강 잘 챙기시고 신화 완전체 모습도 언능 보여주세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약간 이게 어떤 영업의 느낌도 네 신화 창조의 영업 환영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약간 주황색이 많은. 네. 근데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이때 뺐지. 이거 말고도 예쁜 게 몇 개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무엇보다 이 카드가 카드 from London 이 카드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가 꼭 기억했다가 만날 일이 있으면 꼭 연락드릴게요. 야 대표이사님이시구나. 감사합니다. 네. 이 스티커도 여기서 만든 거군요. 다이스키스 스티커. 네. 공개 가능, 쌉 가능이라고 써주신. 또 예쁜 엽서 몇 개 더 소개해 볼게요. 엽서 예쁘면 손이 간다니까. 가수 김동환님 안녕하세요. 가수님을 좋아한 지는 꽤 되었지만 이렇게 손글씨로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네요.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가수님께서 최근 더빙 참여를 했던 모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다가 퇴사하고 현재는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새벽 2시 20분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타를 찾지 못해 머리를 식힐 겸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참으로 오랜만이라 무슨 말을 써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팬심이니 이해해 주세요. 사실 전에 다니던 직장도 그렇고 가수님이 아주 예전에 방문했던 생선구이집 3층이 제 자취방이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로 뵙지 못해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쓰고 보니 정말 두서가 없네요.
다음 편지는 좀 더 연습하고 써야겠어요. 공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다들 여기저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오, 이 엽서도 예쁘다. 예쁘죠? 아뽀. 제가 생선구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생선구이에다가 소주 먹고 싶다. 생선구이 살도 잘 안 찌잖아요. 네, 오메가3도 많고. 생선 튀김 말고 생선구이. 안녕하세요. 다채로운 활동으로 일상에 활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그냥 회사 다니며 살고 있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하고 있어서 인생의 85%쯤 만족하며 사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 싶어서 쫌쫌따리 부업도 하면서요. 물론 본업도 열심히 하고요. 저는 32살인데 지금 나이가 딱 일에 몰입하고 열정이 넘쳐날 때래요. 그때에 맞춰서 저도 열정이 솟아나는 것 같은데 그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행동력이 넘쳐나는 사람인데 그게 신화를 좋아하면서 행동력이 저절로 길러진 것 같아요. 오빠들 보려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밖으로 일단 나가야 하잖아요. 오빠의 오글거리는 말 싫어하는 것 같으니 감사하면 이 정도에서 끝내고요. 오빠의 근황은 SNS로 지켜보고 있어서 처음으로 저의 근황도 전해봤습니다. 오빠 건강 유념하고요. 콘서트, 뮤지컬, 연극, 영화, 드라마, 양봉, 유튜브 모두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유하나 올림 안녕하세요. 네.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레이첼입니다. 일주일 만에 오게 돼서 신나요. 요즘 회사에서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길래 세 번째 외박 후드 집업을 입고 있는데 꼬리 때문에 급 인싸 돼버렸어요. 오빠 덕분에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핵인싸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토르랑 로키 영상 힐링하고 있어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김레이첼 씨. 네. 오늘 며칠이지? 1시간 뒤에 생일이신 분이에요. 네. 대전 사는 명희 씨. 오빠 오늘도 공연 잘 봤습니다. 6월 14일자 공연은 제 생일 기념 공연이었어요. 예매 후 한 달 전부터 기다렸는데 월요일에 출근해서 팀장님 잔소리 듣기 싫어서 이제 출근까지 하면서 걱정 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공연 왔습니다. 저희 남편과 아이들은 제가 동네 마트나 쇼핑 온 줄 아는데 대전에서 서울까지 온 줄 모릅니다. 우와. 다음 24일 공연은 연차 쓰고 올게요. 네, 대전 사는 명희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니, 14일 말고 내일이. 명희 씨 내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파티도 못 하시겠네. 아니, 가족들이 있으시니까 가족들이랑 하면 되는구나. 김명희 씨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김명희 씨. 김명희 씨 여기 있다. 잠깐만. 올라가지 마. 그만 올라가. 김명희 씨. 김명희 씨. 뭐 할 게 없구나. 이거 누르면 하트라도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와, 글씨 너무 많아. 공개인지 아닌지, 비공개다. 비공개. 다들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나중에 이거 보겠습니다. 비공개는 저 위에다 놨다가 나중에 또 읽어볼게요. C 포스트카드 공개 받아요. 첫 편지예요. 연극 관람은 두 번째입니다. 엽서는 보자마자 레드 휴즈 뮤비가 생각나서 골랐어요. 윤술이 참 예뻤어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 외박 때 옛날 스타일리스트 정유리 씨와 옷을 똑같이 입었다며 김유미 씨랑 같이 다니던 전혀 아니었지만 덕분에 수많은 새우젓 중에 하나였던 저가 조금 전 공연에서 아이 컨택을 했다는 착각이 사실 착각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렁스 잘 봤습니다. 제 첫 연극인데요. 많은 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인생의 3분의 1을 신화와 함께하면서 덕분에 처음 하는 게 참 많아요.
첫 뮤지컬도 2011년 헤드윅이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 오빠의 처음을 계속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좋네요. 영광입니다. 엄마도 오빠도 신화가 책임져 주냐고. 하지만 인생 전체는 아니어도 확실히 일부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해요. 오빠의 말처럼 어떤 건 좋아하는 어떤 것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앞으로도 몸 건강히 행복하게 왕성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해주세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남자친구랑 보러 올 거예요. 그때 또 뵐게요. 그럼 안녕 뿅. 김하늘 신화창조 씀.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또 많이 찾아주니까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많이 합니다, 뭘. 이거 뭐야? 공개하셔도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길고 약간 so serious한 얘기니까 이건 제가 한번 잘 읽어보고. 아이와 결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so serious하게 결혼을 좀 종용당하고 있나 봐요. 네. 이 결혼과 아이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느끼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구나. 남편이 있네. 아이만. 이거 이름도 없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디어 동안 오빠. 얼마 만에 쓰는 팬레터인지 모르겠네요. 사실 20년 전에도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그때는 왠지 내가 편지를 써봤자 안 읽겠지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네요. 오빠가 연극한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매부터 하고 나서 내용을 봤어요. 근데 OMG. 무려 나랑 무관하지 않은 주제라니. 물론 대한민국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의 소재이긴 하지만 저는 딩크 부부? 딩크 부부가 뭐예요? 나중에 누가 알려주세요. 저는 딩크 부부로 7년째 살고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던 남편을 설득해서 물론 결혼 전에 결정한 거였지만 그건 정말 여러 가지 이유였어요. 부모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임신으로 인해 달라질 신체 변화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아이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일상적인 것들을 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아이가 클 때까지 우리가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나이 먹어서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지구에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게 맞는가? 예, 알겠어요. 애기 없는 부부. 오케이, 알았어요. 진정해요. 네. 어디까지 했냐? 아이씨, 까먹었다.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지구에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게 맞는가? 누군가는 핑계라고 할 거예요. 특히 우리 엄마부터. 엄마는 아직도 포기를 안 하셨거든요. 왜 남들은 다 당연하게 하는 걸 너는 안 하느냐고. 당신은 무슨 낙수로 사냐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자주 합니다. 물론 저는 냉정한 딸이라 엄마를 위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그 생명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딱 잘라 말하곤 하죠. 당연히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하지만 사실 엄마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부모님의 관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빠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좋은 아빠뿐만 아니라 좋은 남편도 아니었던 것 같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바로 저 때문에. 그래도 애가 대학교는 졸업할 때까지 참아야지. 그래도 결혼할 때까지는 참아야지. 전형적인 그 시대의 엄마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는 않았던 데다 그런 모습까지 보고 자란 저는 철이 일찍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당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부부간의 아이의 존재란 뭘까? 아이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완벽히 이어진다? 물음표. 맞는 말이겠지만 그게 오히려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라면? 물음표. 억지스러운 연결고리가 있는 게 과연 좋기만 한 일인 걸까?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연극을 보는 동안에도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겠죠.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후회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냥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고 있고 아마 나중에도 그럴 거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팬레터라고 시작했다가 왜 고민 상담 비슷한 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와서 구색은 갖추자면 항상 다양하고 좋은 작품으로 연기해줘서 고마워요. 오빠의 노래하는 모습 제일 좋아하지만 연기는 오빠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아요. 어릴 때만큼 열성적인 팬은 아니지만 제가 절대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 저의 남편이 항상 오빠를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말해요. 이 사람과는 20년이 넘었는데 그 세월의 차이를 어떻게 따라올 거냐고. 일찍 포기하라고. 오빠가 항상 행복하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저 그런 날들이 계속되더라도 몇 가지의 크고 작은 행복들이 오빠 삶에 지치지 않게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그 중에 하나가 오빠인 거고요. 공연 끝날 때까지 컨디션 관리 잘하세요. 아, 그리고 완전체로 다시 보고 싶어요. 오늘 공연 기대할게요. 여전히 신화창조 천국의 빛 비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야, 네, 복잡하네요. 네, 아이 문제 뭐 두 사람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제가 막 음모론을 엄청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기저기서 인구 감축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어쩌면 이제 언젠가는 아이를 낳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모론 중에 하나긴 한데 몇 가지 백신들이 불임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서 말이죠. 그런 음모론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전반적으로 응원을 해주는 우리 신화창조 주한광조 지영씨의 편지. 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저는 빨리 이거. 네. 이 편지가 너무 예뻐서 이거 읽어볼게요. 어떻게 뜯는 거야 이거? 아이 엽서 구겼잖아. 엽서에 스티커 붙어있네. 에이. 카드가 예쁜데 여기다 붙였어. 이거 안녕하세요. 연극 배우 김동완님. 먼저 연극 데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작년까지 해외 생활을 하다가 귀국했는데 타지에서 힘들 때마다 배우님의 영상을 보며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특히 배우님의 히 선샤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제가 지냈던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곳입니다. 키르기즈스탄. 와. 당신이 키르기즈스탄에 가야 하는 10가지 이유. 이게 키르기즈스탄 배경인가 봐요. 네. 이 그림으로만 봐도 가보고 싶네요. 자, 키르기즈스탄에 가야 하는 10가지 이유. 1. 중앙아시아의 스위스. 2. 천혜의 자연환경. 3. 트레킹 가능. 4. 여름 스포츠 가능. 5. 겨울 스포츠 가능. 6. 물가 저렴. 누구인가? 누가 코로나 소리를 내었어? 물가 저렴. 7. 곧 직항 취향. 8. 나만 아는 여행지. 9. 같이 간 친구의 적극 추천. 10. 제가 지냈던 곳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산과 스포츠를 좋아하는 배우님께 딱 맞는 여행지인 것 같아요. 키르에서 찍은 사진 함께 보내드려요. 얼른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어디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짝쉬. 좋다는 뜻이래요. 키르기즈스탄 말로. 짝쉬. 나 목소리 안 좋아? 그럼 물 마셔야지.
요즘 계속 연극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노래할 때랑 다른 성대 부분이 이게 어느 정도 계속 쉰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안 쉬던 부분이 쉬어서 그게 완벽히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단련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깊은 곳에서 빼볼까? 키륵 치안이 좋대요. 우리나라만큼. 야, 뭐야 이건. 야, 굉장한데. 와, 대단하다. 사랑의 서신. 안녕하세요, 동안 오빠. 저 초등학생 때 서예 배우고 상도 받았었는데 17년이냐? 8년, 7년이지 이거. 17년 만에 다시 해보네요. 사실 방법도 그냥 기억나는 대로 쓰고 있고 문방 사우도 부모님 댁에 있어서 붓펜으로 쓰는 중. 하하하. 오랜만에 하니까 손에 쥐가 날 것 같아요. 쥐를 잡자, 찍찍찍. 저 앞으로 8번 더 보러 가는데, 이 9번인가? 아씨, 헷갈린다. 9번이죠? 9번 더 보러 가는데, 서예를 계속할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는 오빠의 선택을 따르겠습니다. 사실, 렁스 훅이나 오빠를 향한 저의 절절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유튜브 보고 마음을 바꿨어요. 만족하시나요? 개인적으로 헤드윅 이후 이렇게 여러 번 보는 게 오랜만이라 요즘 너무 행복해요. 오빠의 새로운 도전엔 언제나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김동완. 내 마음도 몰라주는 바보 멍청이.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한석봉 인정? 2020년 5월 20일 신화창조. 이름 한 글자만 공개. 정. 네. 내가 내가 이거 펼쳤을 때 이름 보였을 것 같은데. 네. 야, 이렇게 제대로 보내겠습니다. 잘 쓰네. 앞으로도 계속 쓰세요. 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정신 수양에 좋은 것 같아요. 서예는. 저도 빨리 서예학원 다시 가고 싶네요. 서예학원이 제가 다니는 곳이 별내에 있는데 그 서예학원이 정말 오래됐거든요. 정말 오래돼서 건물도 옛날에 무슨 바둑 두는 그런 건물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되게 평온해져요. 그 오랫동안 회원이었던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연습하고 쓰고 그러시다 가거든요. 서로 뭐 터치하는 것도 없이. 아, 그립다. 정말 평화로웠는데 여름이에요. 제가 영화 찍기 한 2달 전쯤부터 다녔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평화로웠는데 끝나고 거기서 짬뽕 먹고 아무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마지막. 과대포장 미안하다 지구야라고 보내주신
동원 오빠 들어가기 전 악필이라 뭐라 하기 없게요. 진심을 다해 쓴 편지인데 뭐라 할 거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요. 제 글씨는 악필이에요. 뭐 저 정도 쓰는데요 뭐.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신 있다. 질문 리스트. 오빠 향수 뭐 써요? 손민수 할 거예요. 이게 뭐야? 오빠 젊은 팬 많은 거 아시죠? 항상 직장인 디폴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 팬이 얼마나 많은데. 젊은이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젊은이 안 부담스러운데? 저는 오빠에게 누나 소리를 들었던 97년생 누나이기에 글이 누나 같았나 보다. 그래, 이 어린 친구들이 요새 글씨를 못 써. 하도 이거 자판만 두드려가지고. 안데 아까 02년생은 잘 썼는데. 네. 자, 요거는 한번 같이 들어보자. 손민수는 따라할 거란 얘기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손민수가 따라쟁이래요. 네. 저는 향수 뭐 선물 받은 거 돌려가면서 써가지고요. 네, 특별히 좋아하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야, 근데 난 최근에 정말 놀란 게 작년에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라고 요즘 유행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준 게 있는데 캘빈 클라인 원이었어요. 그게 제가 중3 때 처음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괜히 사봤던 향수거든요. 네. 그게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감당을 못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고요. 너무 목표가 높아서 무기력함도 느끼고 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막상 겨우 시작했더니 또 금방 번아웃 와서 꼬꾸라지고. 오빠는 되게 에너지 있고 무언가를 해나가고 실행하고 이뤄내고 그러시던데 오빠는 저처럼 아무것도 못 해낼 것 같고 무기력하신 적 있으셨어요? 오빠는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시는지 궁금했어요. 항상 오빠처럼 그렇게 에너지 있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팁 좀 주세요. 오빠는 휴식도 취하고 에너지 충전을 해둬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여건상 저는 그럴 기회가 없더라고요. 엉엉 힘들다. 네. 이 선영 씨가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지 이거? 어떻게 얘기해줘야 돼? 그래 대부분 그러죠. 예. 정말 무기력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작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다. 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데이 클래스는 우리가 하루 동안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이거는 정말 내 길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시간이라고. 정말 그런 것들의 반복이 많죠. 운동도 기구 사놓고 제대로 안 하고. 제가 갖고 있는 힘은 좀 무모함이에요. 네. 그거를 용감함, 부지런함 이런 걸로 포장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굉장히 무모합니다. 용감한 게 아니라 무모할 수 있는 용감함? 뭐 그 정도? 네, 그런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어릴 때는 뭔가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못 짓는 성격이었어요. 정말 많이 그랬어요.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무리를 못 짓는 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어떤 작은 단계로라도 마무리를 항상 짓는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수희 씨가 여기 이겨내는 타고남과 버텨내는 노력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이겨내는 게 타고난 거라고? 그래, 버티는 거. 버티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예.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버텨내야 돼요. 그리고 버텨내는 게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버텨내는 게 아니라 오리가 미친 듯이 발길질을 해야지 물 위에서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버텨내는 겁니다. 그리고 수면과 건강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미생에도 나왔잖아요. 결국 체력이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체력이 중요합니다. 체력과 건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과 건강이 자신감으로 표출되거든요. 네. 내가 자신감 있어 하지 않아도 건강하면 자신감이 풍겨요. 그렇게 됩니다. 박병희 씨가 포기도 중요해요. 포기하는 것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포기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그 포기를 못하게 만드는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러니까 단념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건 아니다. 여기서 단념하는 게 나의 긴 내 노선을 봤을 때 여기서 잠시 단념을 하고 다른 길로 옮겨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걸 뭐 자주 해도 돼요. 어릴 땐 자주 하기도 하고, 네. 휙휙 덮어버리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은주 씨가 그래서 이틀 동안 잤어요라고. 네, 맞아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회사 존버,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는 말도 안 되게 좁은 나라에서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빡센 경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단념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면 그 시간에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97년생 선영 씨에게 아직 버티고 쓰러져도 견뎌낼 만한 뼛속 깊이 칼슘이 남아있는 나이기에 막 좀 빡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 내일 월요일이구나. 월요일 화이팅. 회사 신입이 너무 개념 없어요. 네. 우리도 그 신입한테는 개념이 없을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어디 가서 술 마시면서 그럴 거야. 아, 우리 선임 너무 개념이 없어. 꼰대야.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냥 내 엇버려니 하고 상대가 너무 답답하면은 아유, 내가 엇버구나 하면서 이렇게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선영 씨가 저한테 보내준 메시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오빠는 저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생명체에게도 오지고 지리고 쩔게 잘생기고 큐티 빠디한 소문난 완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도 원빈도 방탄소년단도 NCT도 기타 등등 아이돌이라도 다 상관없다고요. 아시겠냐고요. 김동완 짱. 네. 윤선영 씨 감사합니다. 자, 끝내볼까? 네, 여러분, 저 이제 가겠습니다. 네, 이거 오늘 한 것도, 오늘 한 걸 내가 이걸 안 눌렀어. 이걸 누르고 내가 편집해서 간략하게 올리려고 했는데 안 눌러가지고, 오늘도 그냥, 네. 잠시 후에 삭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주무시고요. 네, 더 오래 하고 싶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 나도 피곤해. 나도 피곤하다. 여러분들도 피곤하잖아. 내일 이제 가야지. 회사 가야지. 전 이만 갈게요, 여러분. 안녕.